두 번째로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의인데요.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화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징은 에너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한 형태의 에너지로 머물러 있기보다는 여러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구에서 에너지 전환이 발생할 때 대부분 한 형태에서 두세 가지의 형태로 동시 전환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현생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전환 예시를 볼 건데요. 이거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절대 암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광합성은 빛에서 화학 에너지, 그리고 번개가 칠 때는 전기에서 빛 에너지, 그리고 반딧불이가 빛을 낼 때는 화학 에너지, 즉 저장이 되어 있는 에너지에서 빛 에너지가 되고요. 비가 내릴 때는 위치에서 운동과 소리 에너지, 모닥불을 피울 때는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에서 빛과 열 에너지, 동물이 움직일 때는 마찬가지로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할 때 에너지 전환 예시를 볼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절대 암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촛불은 먼저 촛불을 켜면 양초가 타요. 그래서 빛과 열이 나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가 빛과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가솔린 자동차는 이제 석유의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엔진을 작동시키면 바퀴가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전환은 화학에서 운동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이제 얘 전원을 켜면 화면에서 빛과 열이 나고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빛, 소리, 열 등등등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스피커는 여기에 전원을 연결하면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소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세탁기와 선풍기는 현상을 보시면 세탁기, 선풍기 등의 전기 기구는 전원을 켜면 내부의 전동기, 즉 모터가 회전을 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전환한 장치가 바로 전동기이고요. 연구 다소 사이에 있는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힘에 의해서 코일이 회전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우리가 이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9페이지, 10페이지 참고를 해주시게 되면 바로 여기입니다. 전동기 할 때 여기랑 이 페이지에 원리 나와 있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바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열기는 전기를 열로 바꿔주는 도구이고요. 전기난로, 전기다리미 등의 전열기는 전원을 켜면 내부의 열선인 니크롬선에서 열이 나게 됩니다. 니크롬선은 금속인 니켈과 금속인 크롬을 섞어서 만든 합금선이고요. 니켈은 원자번호 28번, 그리고 크롬은 원자번호 24번이고 크로늄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이런 친구가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친구이고요. 조명 기구는 전등, 스탠드 등과 같은 조명 기구에 전원을 켜면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바꿔주는 친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가솔린과 디젤 보도록 할 건데요. 이 가솔린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가솔린 보는 김에 디젤도 같이 보겠습니다. 가솔린은 휘발유랑 똑같은 말이고요. 디젤은 경유랑 똑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보겠습니다. 특징은 에너지가 전환될 때 전환 전 에너지 총량은 전환 후 에너지 총량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감소하면 그만큼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증가하고요. 한 형태의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생기거나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양은 항상 보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시 볼 건데요.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절대 암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휴대전화 충전할 때는 전기 에너지가 배터리의 화학 에너지가 돼요. 근데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는 배터리의 화학 에너지가 휴대전화를 작동시키는 전기 에너지가 되었다가 빛, 소리, 운동, 열 등등등으로 변환이 됩니다. 휴대전화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지만 전환된 에너지를 모두 더하면 공급받은 전기 에너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 즉 공급받은 전기 에너지겠죠. 얘는 화학, 운동, 빛, 열, 소리 에너지로 다 변환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해서 전기 에너지가 화학이 되어 그 다음에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공급한 거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다 합한 거랑 똑같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에너지 효율 보겠습니다. 에너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볼 건데요. 에너지 사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전체 양은 보존이 됩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전환될 때 항상 에너지의 일부는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인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휴대전화, 전등, 노트북 등을 사용할 때 공급한 전기에너지의 일부는 불필요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한 에너지가 모두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등등을 화석연료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발전기 등에서 에너지를 얻을 때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 중 일부는 외부로 방출이 되어서 버려집니다. 네, 두 번째로 정의 보겠습니다. 공급한 에너지에 대한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의 비율인데요.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는 공급한 에너지 빼기 버려진 에너지입니다. 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이만큼을 유용하게 볼 수도 있고요. 이만큼을 유용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마다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공식 보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그냥 분수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퍼센트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0과 1 사이일 것이고 얘는 0과 100 사이겠죠. 근데 문제집에서 퍼센트라고 주어서 저는 일단 퍼센트로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공급한 에너지 분의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곱하기 100이고요. 얘는 이제 얘가 똑같죠. 공급한 에너지 분의 공급한 에너지 빼기 버려진 에너지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면 곱하기 100을 하시고요. 분수로 주겠다. 그러면 이 100을 안 곱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특징 볼 건데요. 에너지의 효율이 높을수록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진 에너지의 양이 감소합니다. 에너지의 효율이 높을수록 유용하게 사용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적은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